다시 한번 밝히지만 저는 대통령의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목적만큼 이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법률적인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괜찮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도 이것도 법률적인 쟁점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들을 다 남기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안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반대할 명분을 계속 민주당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내전처럼 싸우고 있고 뭐 서부지법으로 약간 테러를 가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도 이제 또 벌어졌는데 헌재로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남을 것 같아서 어차피 탄핵 절차는 진행이 된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이런 쟁점들 다 남겨가면서 상황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오히려 전 되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메모에서 하나씩 좀 반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걸 쭉 들으니까 민주당 만능설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재판도 관여하고 영장도 발부시키고 민주당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죠. 그때 어쨌든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왜 체포 못하냐고 불안해 죽겠다고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마치 민주당 만능설을 얘기하셔서 그건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급하게 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요. 대통령 탄핵은 다른 사람 탄핵에 비해서 빨리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힘도 진짜 진정한 보수라면 탄핵 재판 빨리 끝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정 공백을 빨리 최소화하자 이 얘기를 하셔야지. 저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뭐 북한 도발 얘기하셨는데 국정 공백 이렇게 길게 놔둘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저도 자, 그거 맞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그리고 법적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적법 절차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있냐? 변론기일 2일 이상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매일 재판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자주 해야 돼요. 매일 해요. 매일 열어야 돼요. 명확하게 규정돼요. 이재명 대표 열라고. 매일 재판 받고 있어요? 그거 한 재판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저한테 아, 이번에 그럼 2심 때는 그렇게 하시겠네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탄핵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를 얘기하는 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도 미뤄야 되고 탄핵도 늦춰서 이재명 대표보다 선거가 늦어야 되고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법치주의라는 것이죠. 자, 불법에 있어서 공평을 요구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법원이 지금 그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 안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거 하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이 안 좋게 나오면 대선 출마 못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국정 공백을 길게 가져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저는 그 기대 안 재판은 하고요. 재판대로 저도 각자 말씀드릴게요. 저 꼭 각자 말씀드릴게요. 논리대로 가면 돼요. 아니, 진짜 뭐, 하나만 아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왜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 얘기하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재판을 이해가 안 계속 돼. 얘기하시? 아니 이재명 그리고 대표는 무죄 추정이고 그거를 윤석열 이해를 대통령 못하겠어요. 유죄 추정이고. 아니 무죄 추정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란죄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벌고 싶으시겠죠. 왜냐하면 세월을 정비해서 대선 때 1대1로 이렇게 좀 대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너무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탄핵 재판이 빠르지 않아요. 1차 변론기일 열 때까지 지금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한 달 넘었습니다. 박근혜 당시보다도 훨씬 더 늦어요. 지금 탄핵 재판이 오히려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해서만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민주당 야당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치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끝없이 정쟁화시켜요. 그거는 예전에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그 당시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가지고 그것을 정쟁화시키고 분열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것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동이 법원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혼란 상태를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절차를 빨리 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 그런 식으로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탄핵하셨죠. 그러고 나서 대행이 되면서
온갖 법률적인 정치적인 쟁점들을 다 남게 만들어 놓은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유는 네. 민주당 만능설을 주장해도 될 만큼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아까 뭐 그렇진 재판 않죠. 마음대로 하냐, 수사 마음대로 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사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탄핵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쵸? 아니죠. 아니 검사 탄핵하셨잖아요. 검사가 그리고 잘못하니까 탄핵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마음대로 아니, 하겠다는 옳지 거죠. 못했으면 무혐의 한 번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더 그러면? 드릴게요. 아니, 왜- 아니, 판사도 저는- 탄핵하신다고 막 아니 민주당에서 저희는 그러고 판사 있고. 탄핵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그러니까 없고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판사 탄핵 공개적으로 아니, 얘기했죠. 잠깐만요. 게다가 판사를 체포하려고 아니, 했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말씀드린 저기 알겠습니다. 자, 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국회 쪽 대리인단 자격으로 박은정 의원이 탄핵 심판에 참석했었죠. 네, 제가 탄핵소추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재판 분위기를 보고 탄핵 심판 인용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 선동에 가까웠다. 뭐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 부정선거, 중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어떤 재판관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극우적인 이상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본인 수사는 신경 안 쓰고 일단은 탄핵 재판에 집중을 할 수가 네네네네. 있었어요. 지금은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 해요. 형사 사건이랑 재판도 대응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에도 단독 의결해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언제 이 재판을 다 대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방어권이 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증인들을 신문을 하는데 불과 1시간 반만 신문을 해요. 한 사람당. 또 1시간 반을 탄핵소추 대리인단하고 나눠 써야 돼요. 그러면 45분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제가 봤을 때 뺀 거예요. 내란죄가 들어가면 보장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반대 신문권을. 저는 이게 나중에 탄핵 재판의 결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하신다. 절차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 재판은 각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재판관 8분인데 헌법재판관 3명만 동의하면 각하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란죄를 빼고 나서 기존에 탄핵 소추했던 거랑 다른 사건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소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내란죄 깔끔하게 부분은- 하자는 것이죠. 내란죄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 탄핵안도 제가 썼으니까요. 그 이 탄핵의 쟁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 자, 지금 이거 아시겠죠, 뭐 당연히. 지금 모르시니까 저러신 것 같아요. 내란죄가 쟁점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쟁점은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4가지. 계엄 선포, 포고령 선포, 그다음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 4가지 행위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탄핵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쓰셨어야죠.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내란죄가 썼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왜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를 넣으셨어요? 자, 그거 제가 이제 왜 넣으셨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보십시오. 박근혜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에 대한 평가, 그거는 국회에서 보낸 거에 소추 의결서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직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행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 4가지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이 4가지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기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그게 거예요. 왜 사기 안철수 탄핵이에요? 의원부터가 반발을 하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그거는 의원이 반발하고 김재섭 의원님도 공소장을 찬성하셨지만 쓰고 못하신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제일 잘하는 법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면 사기 주장인 아니 거예요. 그럼 이 얘기만 100% 듣고 이제 그렇다고 마무리 치더라도 그 아니, 헌법재판 관련해서 제가 아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절차와 관련해서 매주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에 따라서 증거조사 어떻게 할 건지 절차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매주 평의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 관련해서 막 항의했던 거 인정을 해줬습니다. 김용현 씨 관련돼서 오히려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증인을 불러서 반대 신문을 안 한 것이 나중에 위법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헌법재판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증거조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든가 영상 녹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만으로 이 조서의 증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청구인의 주장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란죄를 뺄 실익도 없고 넣을 실익도 없는데 굳이 뺀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아직까지 두 분 말에서 납득되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요.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법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심판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이 탄핵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스스로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는 납득이 안 되고 주진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신속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고 저는 보이고 네, 그거 하나 신속한 더 절차를 위한 건 맞아요. 그것은 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대법원 판례를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인정을 하잖아요.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절차와 결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선례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따라서 한 거예요.